체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은 48시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부모님들께 꼭 이것만, 이 영상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분들이 마약 사건으로 체포됐을 때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마약 사건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마약 투약한다고 이제 알리면서 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족분들도 자녀들의 마약 사건을 사전에 알 수가 없고, 결국에는 자녀분들이 체포된 이후에야 그 체포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통지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자녀들의 마약 사건을 처음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마약 사건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체포가 있거든요. 체포영장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 이 세 가지인데 용어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체포영장 체포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미리 어떤 영장을 받아둔 거예요. 그 영장을 가지고 그 자녀분들을 이제 체포했다고 보시면 되고, 긴급 체포는 그렇게 영장을 발부받을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제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쳐서 이렇게 체포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행범인 체포는 자녀들이 그 마약을 실제로 투약하고 있던 장면이 수사기관한테 포착이 되거나 아니면 집안에 마약류를 이제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다르지만 일단 통칭해서 다 체포기 때문에, 체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은 48시간밖에 없습니다. 만 이틀이죠. 만 이틀 내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자녀들을 이제 피해자로서 조사를 하고 자녀들을 석방을 시킬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킬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체포하면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그 1회 조사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1회 조사 때 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한다라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서를 써서 법원에다가 보내는 그런 과정이 48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부모님들께 꼭 이것만, 이 영상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첫 조사에서는 반드시 그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아버님이 그 아들 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집에 수사기관의 그 경찰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자녀들을 체포하고 막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요. 그 다음에 경찰서로 잡혀가서 연행돼서 조사를 받는데 제일 머릿속에 지금 복잡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다 맞다고 인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되는 건지, 이게 제일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자백하면 그 자체로 그냥 바로 구속이 되는 건 아닌지 겁이 날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수사기관한테 계속 억울함만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석방이 될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자녀가 경찰 1회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 면담을 좀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접견을 하면 보통 체포영장 사본과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당사자한테 교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장 사본에는 아들이 어떤 범죄 사실로 지금 체포가 됐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장 사본을 가지고 자녀들과 이제 접견을 하면서 사건을 파악하는 거죠. 이 사건이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부인해서는 안 되고, 인정한 다음에 최대한 불구속 수사, 석방을 해달라고 구두 변론을 해보자 라고 제안 드릴 수도 있고, 이게 억울한데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런 증거를 제시했을 때는 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부인 주장을 해보자라고 또 변호사가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속칭 말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인 거죠. 첫 조사 전에 변호인 면담을 통해서 그 첫 조사에서 자백할지 부인할지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해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조사를 받으면 안 됐었는데 라고 좀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순 투약 사건인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휴대폰 비밀번호 협조를 거부하는 등의 어떤 방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가서 비교적 작은 범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되는 경우까지 있었으니까, 그만큼 첫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불운하게 체포돼서 48시간 안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통상 이제 체포된 날로부터 한 3, 4일 뒤죠. 그때 이제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을 이제 법정에 불러서 이런 피의 사실로 체포됐는데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때도 사실은 변호인이 조력을 받게 되시면 변호사가 출석해서 그 자녀분들이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로 진행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론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는 체포된 날로부터 최장 10일까지 이제 구속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는 기본 열흘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고 그렇단 말은 수사기간 전 단계에서 30일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검사가 이제 자녀분 사건을 법원에다가 이제 기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기게 되면 또 이 구속 사건은 특징이 6개월 안에 최대한 이제 재판을 끝내도록 이제 하고 있어서 법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날, 재판으로 넘긴 날로부터 통상 이제 한 달이나 한 달 반 뒤에 첫 재판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정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는 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 어떤 조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자녀분들이 구속됐고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뭐를 유의하셔야 되냐면 이 한 달간의 수사 과정 속에서 공범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사 협조했는지 이런 거를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들이 체포될 수 있도록 얼마나 조력을 했는지 이걸 소위 이제 공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적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자기의 사건을 자백할지 부인할지 결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어디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이것도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사 이후에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잘 조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 상담을 하실 때 또 주의하실 점이 자녀분이 이미 구속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변호사 상담을 받다 보면 이제 대개 이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라고 하는 속칭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자녀분들 구속됐지만 뭐 구속 적부심으로 이제 바로 뭐 석방이 가능하다 내지는 뭐 기소된 다음에 보석으로 석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좀 감언이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언컨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마약 사건의 특징상 특수한 어떤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판 단계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충분히 이렇게 상담받지 못하고 급하게 이제 결정하시기보다는 여러 변호사를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형사 처벌이 되지 않고 심지어 자녀가 이제 마약을 투약 사실을 이제 범죄 사실을 안 거죠. 그 범죄 사실을 알고 뭐 자녀 수사기관을 추적하는 오는데 도망시키거나 막 은닉시켰어요. 그런다고 해도 뭐 친족 간 특례가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받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 뭐 하시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급성 중독 상태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이제 데려가서 치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신고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기 때문에 뭐 치료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마약 사건으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48시간 내에 뭐를 생각해야 되고 불운하게 만약에 또 구속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